조선시대 탐관오리들이요, 백골징포라고 해서 죽은 사람도 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받아갔다고 하죠.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오늘 우울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해요. 바로 연금 개혁 때문인데,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짓밟았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게 뻔하죠. 정치인들은 출생률 떨어진다고 난리치지만요, 실제 대한민국의 출생률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기득권이요, 정치인들의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돌았었죠. 고생은 내 세대에서 끝내겠다. 나의 자녀들에게 이런 힘든 시대를 살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자녀를 놓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결심들은요, 오늘 국민개혁의 개혁안으로 더 확실해졌습니다. 18년만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의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통과를 시켰고 젊은 의원들은 반대를 했지만은 역부족이었죠. 몇몇 정치인들이 반대를 했었지만은 소득 대체율이 43%가 아니라 50%를 원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돌아요. 이재명 의원도 연금 개혁이 칭찬받을 일이라고 했는데 또 추경도 하자고 하고 있죠. 정말 모순된 말이에요. 국민연금이 부족해서 서민들의 소득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소비가 안 이루어지니까 추경을 하자고 해요. 얼마 전에 25만 원 지원하자, 기본소득제도 이야기했던 분이시죠. 그런데 막상 국민들에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 연금 소득률을 올리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국민들의 소득을 빼앗아 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율을 낮춰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정치인들은 그럴 생각들이 전혀 없죠. 세금처럼 의무도 아닌데 국민연금 안 내면요, 지연 수수료인가 그것도 내죠. 네, 참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청년들의 미래와 소득을 담보로 연금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정부의 예산을 줄이고요,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기득권들은 그런 걸 싫어하죠. 부동산도 똑같아요. 버블을 터뜨려가지고 국민들이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나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버블을 더 키우고 있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돈을 조금씩 지급해주면서 소비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면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정말 눈에 보여요. 남미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기득권들은 상관없죠. 네, 그냥 자신들이 손해만 보지 않으면 된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연금개혁 시 보험료, 연금액 변화를 보면은 총 보험료는 40년간 내게 되니까 연 약 5,400만 원을 지금보다 더 내게 되고요. 총 연금액은 25년간 받는데 약 2,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3,30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인플레이션입니다. 앞으로 40년간의 그 5천만 원, 연금을 수령할 때의 25년간의 그 돈의 가치는 달라요. 또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 25년간 돈을 나눠서 받게 되죠. 자, 즉 내는 거는 40년간 내게 되고 받는 거는 41년째부터 받게 돼요. 이때의 돈의 가치와 이때의 돈의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야, 물가 상승분만큼 연금을 더 수령할 수 있어 라고 할 겁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요, 연금 고갈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고 이번과 같은 연금 개혁을 또 하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4가지인데 모수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데 연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43%로 즉시 인상합니다. 다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자료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는 그 자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고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냐 하면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누가 공감해준지 모르겠어요. 연금 개혁을 개인적으로 반대한 이유가요, 이걸 했어요. 그렇다면은 연금이 앞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활성화되면은 한 번 정도 참아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개혁을 했다고 해도 미래에 받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연금 고갈은 진행될 겁니다. 한 15년 정도 늘어났고요. 앞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거나
연금이 운영을 잘못해서 손실나기 시작하면요. 또 기금 소진이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2007년 개혁 때 2060년 기금 소진을 예상했는데 보시면요. 지금 2056년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죠. 또 이게 가장 어이가 없는 건데 보건복지부 자료예요. 소득 대체율 43% 결정된 배경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국회 공론화했대요. 여야 합의 등 사회적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하는데 말도 안 돼요. 국민들에게 물어봤냐? 아니요. 국민들은 이 연금에 대해서 안 내고 안 받겠다라는 주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더 내고 덜 받게 하겠다라고 만들어버렸죠. 요즘 돈이 없어서 사람들은 소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고 민주당도 돈 풀자고 하고 있잖아요. 정말 모순된 정책들이요. 여야 의견이 일치된 수치로 여야가 논의한 결과라고 합니다. 즉 돈 많고 권력 있는 양반들이 먹고 죽게도 없는 서민들의 돈을 강탈해가는 방법이죠. 조선시대 탐관오리들이요. 백골징포라고 해서 죽은 사람도 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받아갔다고 하죠. 강아지에게도 군포를 징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포의 부담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본인을 거세하죠. 그래서 자녀들을 낳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더 이상 자녀를 놓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이름의 다른 형태로 대한민국은 국가에게 돈을 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출생률 떨어지는 거 당연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잘 살기 때문에 출생률이 떨어진다고 예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니에요. 살기 어렵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을 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보험료 변화를 보면은 309만 원 기준 지역가입자는 한 달에 29만 원이 보험료로 나갑니다. 29만 원이요? 제 한 달 월세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저의 한 달 용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예요. 사업장 가입자도 한 달에 약 14만 원이 나갑니다. 지금 또 30만 원을 구하기 위해서 밤에 잠 안 자고 투잡, 쓰리잡 뛰신 분들 많으세요. 저도 새벽까지 일하고 나면은 솔직히 택시비 아까워가지고 집에까지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연금을 올린다? 상당히 부담돼요. 그런데 30년, 40년 뒤에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저축을 한다? 그런 미래를 꿈꿀 시간 또 투자할 돈도 없고 부족해요. 내 현재의 시간을 갈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연금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는 좋은 취지는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다수의 서민들은요, 그 돈도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과 꿈을 짓밟아 버리는 정책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